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지난달 말까지 군산조선소 재가동 방안을 제시하라고 현대중공업 측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기한으로 정한 지난달 말까지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전북도와 군산시는 대응 카드도 마땅치 않아 답답한 실정입니다. 지난 10여 년 이상 공전을 거듭했던 익산 웅포 관광지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익산시는 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 돌입해 오는 8월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1,7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워터파크나 테마파크를 조성하게 됩니다. 농업, 법인 등 대농의 보조금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반 농가의 보조금 정책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농민들의 보조금 지원 확대, 컨설팅 지원 등의 요구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반면 대농들의 요구는 수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지난달 말까지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에 대한 확답을 달라는 최후 통첩을 현대중공업에 보냈는데요.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과 기업 합병 심사가 끝나고 물량 확보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최후 통첩도 공연불에 그쳤습니다. 모영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동이 멈춘 지 4년째로 접어든 군산조선소. 전북도와 군산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현대중공업에 지난달 말까지 재가동 여부에 대해 확답을 달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당장 재가동이 어려우면 재가동 시점이나 활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기한을 넘겼는데도 사실상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가 끝나야 새 판을 짤 수 있다며 애매한 태도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 합병을 앞두고 거제 근로자들의 반대가 거세고 수주 물량이 많지 않아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를 드러내놓고 밝히기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기업 개혁 과정 하면서 지난해 거제하고 울산 노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쪽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쪽에서도 좀 신중한 입장이라 언제 그것을 될지 그것은 좀 저희들도 예단하기는 좀 어렵죠. 지금 강력하게 저희들도 지금 로드맵 제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전북도와 군산시는 약속한 기한까지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현대중공업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없습니다. 산업단지공단은 현대중공업이 한 해 100억 원을 들여 군산조선소를 유지하고 있어 휴업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놔 부지완수도 강제할 수 없는 상황.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휴업으로 몰고 국내건조 과정에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유지관리 차원에서 좀 계속 좀 1년에 대박씩 필요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검토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현장조사를 가더라도 산장국에서 해야 되거든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가동 여부 확답은 기업 합병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저도 지금보다 수주 물량이 떨어지면 확답을 듣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공약으로 내세운 신영대 의원은 현대중공업과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최상의 방안은 조선소를 그대로 가동하는 것이지만 더 늦어질 경우 다른 분야로 먼저 시작하는 대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가동 여부에 대해 애매한 태도만 되풀이하는 현대중공업. 전북도와 군산시의 최후 통첩은 말뿐인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습니다. KCN 뉴스 모영숙입니다. 새만금 동서도로에서 수변도시와 관광 레저용지를 잇는 내부 연결도로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오늘 전라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지난 2월 새만금 개발청이 신청했던 새만금 내부 연결도로 20.7km를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앞으로 1년 동안 연결도로 사업의 경제성 등을 분석합니다. 이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새만금 개발청은 내년 하반기 실시 설계를 시작해 오는 2028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익산시와 장전마을 주민들이 민사조정 여부를 12일 협의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장전마을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할 위로금과 의료지원 방안 등을 놓고 민사조정 여부를 협의하게 됩니다. 이를 놓고 전주지법은 민사조정 여부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며 민사재판 첫 변론 일정을 당초 이달 13일에서 다음 달 15일로 연기했습니다. 익산시 인구 감소폭이 줄면서 우려됐던 28만 명선 붕괴는 막았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는 28만 399명입니다. 한 달 전보다 186명이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올해 들어 익산시 인구는 지난 1월 737명, 2월 692명, 3월 262명이 감소했었다가 4월 들어 처음으로 100명대 감소를 보였습니다. 오늘 전라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서울에서 예산 정책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국회 예산 심사에 앞서 쟁점 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주요 철도 사업 국가계획 반영을 비롯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등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군산 외지인의 주택 거래가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7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31건을 시작으로 지난 1월 222건, 2월 163건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이 시작되면서 외진 주택 거래가 늘다 군산시의 부동산 투기 단속이 강화되면서 주춤 현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주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뒤 풍선 효과가 커지면서 외진 투기 바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 첫 모내기가 지난달 28일과 30일 옥굽, 선재리, 서수면, 축동리 일원에서 각각 실시됐습니다. 시는 이번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오는 21일 전후 본격적으로 모내기가 진행돼 6월 상순경 일모장 모내기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내기 전체 면적은 전년도와 유사한 11,536헥타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0여 년 이상 공전을 거듭했던 익산 웅포 관광지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익산시는 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 돌입해 오는 8월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인데요. 이 사업은 1,7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워터파크나 테마파크를 조성하게 됩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웅포 관광지 3지구, 현재 야외 골프 연습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 28만 3천여 제곱미터. 이 부지에 대한 민간 투자자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11월 62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부터 민간 사업자 사업 제안 공모에 착수했습니다.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90일간에 걸친 공모가 마감되면 사업 제안서 평가를 거쳐 8월이면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사업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4년입니다. 공모 기간 중에 업체를 접수해서 심사 결과 심사에 의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추진하는 관광 개발 방향은 워터파크나 테마파크 조성, 호텔과 콘도 등 대형 숙박시설과 휴양 레저용 위락시설을 웅포에 구축하는 겁니다. 추산된 전체 사업비는 1,700억 원 수준. 익산시에 사전 문의가 들어온 업체는 4곳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시는 전북권과 충청권까지 관광 수요를 확보할 수 있고 금강을 전면에 둔 자연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참여 희망 기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금강을 바라볼 수 있는 자연 환경적 요인, 그리고 그 인근에 그런 시설이 없다는 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사업자 경영난으로 골프장 말고는 추가적인 관광 개발이 10년째 멈춰서 버린 웅포 관광지. 대규모 위락시설 건설의 현실화 여부는 웅포 관광지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 추정호입니다. 익산 동북권의 다양한 관광시설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왕궁 보석 테마 관광지에 가족 관광객을 위한 더블동 슬라이드 등 각종 체험시설이 조성됐습니다. 또 화석전시관 내부에는 스카이트레일과 아트 클라이밍, 레이저 태그 등이 구축됐고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 하순에 문을 열게 됩니다. 공룡 테마공원에는 22m 타워와 포토존, 슬라이드 등이 연말까지 추가로 설치됩니다.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요구에 침묵하던 군산시의회가 경찰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23명 모두 군산경찰서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군산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해 개인정보 동의를 지난달 요청해온 데 따른 것입니다. 시의회는 부동산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해 경찰의 조사에 동참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익산에 사는 70대 여성이 지난달 29일 근육통 등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검사를 진행한 결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2일 경북 지역에서 첫 환자가 발생해 숨진 바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400명대로 줄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88명입니다. 일주일 만에 400명대로 떨어진 겁니다. 지역 발생 465명, 해외 유입 23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이 늘어 1,834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발생이 줄었지만 어린이날 등 가정의 달을 맞아 이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하루 새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3명, 남원 4명, 완주 4명, 고창 1명 등으로 도내 누적 확진자는 1,970명입니다. 익산과 군산은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익산 지역 누적 확진자는 379명, 군산은 252명입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기준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8을 기록했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도내 경찰관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이후 중태에 빠졌습니다. 오늘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제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55살 A 경감은 지난달 28일 오전 9시 김제 우석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뒤 반신마비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A씨는 백신 접종 후 이틀간 특별한 증세가 없다가 지난 1일 오른손 마비 증상을 느껴 원광대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백신 접종과 A씨의 마비 증상의 연관 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익산 지역 공공시설물이 단계적으로 개방됩니다. 익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실내외 체육시설과 노인,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을 일부 개방합니다. 또 여성 청소년 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등도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준수하에 순차적으로 부분 개방합니다. 다만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약자가 이용하는 경로당은 운영 중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농업법인 등 대농의 보조금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이 오는 5월 시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반 농가의 보조금 정책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농민들의 보조금 지원 확대와 컨설팅 지원 등의 요구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반면 대농들의 요구는 즉각 수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시가 농업보조금 총액제 및 중복 지원 제한 완화에 대한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를 마치고 다음 회기인 5월 22일 이후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익산군산축협과 한우협회 익산지부 등이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의 보조금 총액 제한으로 국도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농가들은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 확대 요구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와는 대조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우선 보조금 사업 구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사업을 만들어야 돼요. 사업 내용을. 뭐 농기계를 보조받고 싶다 그러면 어떠한 농기계를 어디에 쓰기 위해서 이제 그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업을 농민들은 그 사업을 구상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그것을 컨설팅도 길센터나 시에서는 잘 안 해줍니다. 농기계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종사자는 많지만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합니다. 타 지역 특히 전북 같은 경우는 농기계를 구입을 할 때 1,0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익산시는 아직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익산시가 또 농지 면적도 정읍이나 군산이나 김제보다 훨씬 크고 농업 인구도 많아요. 그리고 쌀 생산량으로도 전국에서 뭐 4위에 손꼽히는 농지 규모를 갖고 있는데 농업 정책은 조금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것도 있고 비닐하우스 농기계 등 지원이 부족해 농촌을 떠나는 20, 30대 농업인들이 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에서도 지원 사업을 통해서 농기계를 하나씩 해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서 작업을 해주고 소득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거기서부터 이제 정착을 못하는 것도 많고요. 여기에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알릴 기회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시에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비상상황이라는 이유로 그런 창구들이 좀 막혀져 있고요. 그런 것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좀 들어줘야 될 필요도 있고 지금도 어떻게든 비대면으로라도 그런 걸 많이 또 민원을 많이 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하고 있고 좀 코로나에만 너무나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익산시가 협동조합과 법인 만큼 일반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농가 소득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CN 뉴스 하준입니다.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최대 5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에서 5월 중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소득이 감소한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의 가구이며 기초수급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올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오는 17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도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외지 불법어업에 대해 행정 대집행을 단행합니다. 군산시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해상에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달부터 무분별하게 설치된 어구와 불법 실뱀장어 조업에 대해 사전 계도와 계고를 거쳐 이달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합니다. 한편 시는 현재까지 도간 경계 해역인 옥도면 연도 주변 해역 등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 등 5톤가량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군산 구암동 장군산과 인피 남산 약수터 수질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들 약수터를 대상으로 수질을 검사한 결과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봄철 산행 등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약수터 이용객이 증가한 데 따라 이뤄졌습니다. 도는 약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인 수질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초등학교에 농업체험장을 조성해 운영합니다. 시는 8,400만 원을 투입해 1위 영등 초등학교를 포함한 12곳 초등학교에 농업체험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쿨팜 지원 사업의 일환인 이번 프로그램은 전라북도와 익산시, 교육청, 초등학교, 농협중앙회 익산시 지부가 협력해 추진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화이자 백신 수급 불균형으로 도내 대부분 시군의 백신 접종 센터 운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전북도는 화이자 백신 부족 현상으로 지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1차 접종을 중단하고
2차 접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정읍과 남원을 제외한 12개 시군 접종센터는 이번 주에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합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만여 명분이 남아있어 1차 접종을 추진하고 오는 14일부터 2차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최근 도내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면서 현장 확인반이 긴급 파견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1일까지 시군 교육장을 책임관으로 하는 학교 방역 현장 확인반을 꾸려 확진자 발생 학교나 아파트 밀집 학교, 대규모 학교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방역 인력 활용과 방역 물품 보유 상황, 방과 후 수업과 돌봄 교실의 운영 실태 등입니다. 전북도가 도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다음 달 28일까지 전라북도 청년 희망 공모 기간으로 정하고 청년층의 단절과 고립, 사회 진출 지체 등의 현상에 대한 대책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경제적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익산시가 정부의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5,325만 원을 확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기초 한글 초등 과정과 초등 중학 학력 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 휴대폰 문자와 스마트폰, 키오스크 활용법, 기초 영어 등 생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는 비문해, 저학력 성인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부 주관 사업입니다. 호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올해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호원대 창업교육센터는 도내 기계 소재와 전기, 전자, IoT 융합 등 초기 창업 기업을 발굴 육성해 기술 창업 활성화에 기여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평가는 250여 개의 중기부 지정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전문성과 운영 인프라, 사업 계획의 효과성 등 정량 정성적인 세부 평가 지표를 활용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익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날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5일에 마련된 제99회 어린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모범 어린이 표창, 그리고 사전에 제작된 축하 공연 등이 KCN 금강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송출됩니다. 또 삼동 청소년회와 새벽이슬은 민속놀이 체험 키트와 놀이 체험 키트 등을 3,700여 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어양동 동컴 PC샵이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 내 모범이 되는 학생 2명에게 1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전달했습니다. 군산 수송동 천산우리 지역협의체가 저소득 아동 95명에게 선물 꾸러미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군산 나온 삼동 지역협의체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은파 아리울 레스토랑이 마련한 150만 원 상당의 외식 상품권은 신광모자원과 자립원시설 한부모 가족 23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9도, 최고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군산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